자, 제가 타이틀은 일단 살아나는 로봇 모멘텀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봇주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로봇주라고 분류되어 있는 종목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로봇 관련된 모멘텀으로 파생해서 강했었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그 다음에 LG그룹주입니다. 둘 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것 같아요. 일단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장중에 그러니까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분봉 기준으로 살짝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는데 요 언급이 장중에 있었어요. 이란 관료가 제한적인 전투 재개를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데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데 살짝의 이제 교착 상태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착 상태가 길어지기만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교전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확전될 가능성은 적은데 제한적인 이제 공격, 방어 이런 쪽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슈가 우리 장중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을 살짝 흔들었다. 오늘 밤에 나오는 이제 미국 이슈까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장중의 변동성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섹터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좀 상승폭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셨을 수 있을 것 같고 LG 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LG 이노텍, 그리고 LG CNS는 조금 약하긴 했는데 또 상승 추세를 보이려는 시도들 꾸준히 나왔죠. 엔비디아와 로봇 협력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허사비스 CEO, 그러니까 구글 딥마인드죠. 허사비스 CEO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와 파트너십을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아마 꾸준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네, 하드웨어입니다. 한국은 제조업의 강국이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튼튼합니다. 글로벌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또 있어요. 어디죠? 네, 중국입니다. 중국도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근데 미국은 어쨌든 중국과 전략적인 협업을 하기는 힘들어요. 현재 체제 자체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 강국으로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엔비디아나 이런 구글 딥마인드 CEO가 한국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대단하게 요구하거나 기대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한국의 제조 기술에 대해서 탐이 나겠죠.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능력, 혹은 뭐 자율주행차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겉껍데기를 만드는 하드웨어, 그 부분에선 한국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드웨어의 강점을 가진 업체들이 어디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LG그룹에서는 LG전자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현대차 중심적으로 또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로봇 관련된 러브콜들이 꾸준하게 이런 종목군들의 수급 유입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동안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뭐 오늘 상승으로 그 답답함이 다 해소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래도 바닥권을 탈피하려는 시도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쭉 보유를 하시면서 또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오늘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쉬웠던 게 ABL 바이오죠. 이따가 제가 상담을 하면 분명히 ABL 바이오가 10분 이상은 최소한 올릴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선제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BL 001에 대한 임상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왔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미는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고요. 오늘 ABL 바이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다가 계속 이제 조금 로딩 뜨다가 간신히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회사에서 밝힌 내용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 내도 못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폭주라서.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회사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주주분들께 드리는 글. 저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주가 급락에 대해서 대응하는 글을 회사 차원에서 이제 내놨다라는 거죠. 앞으로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이렇게 주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이제 공시를 하면서 투자자들과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ABL 001 발표 후 과도한 주가 하락에 대한 회사의 상황 입장입니다. 제가 1, 2번은 안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그냥 ABL 001은 사실 이제 주요 플랫폼, 아주 기대감이 높았었던 부분은 아니다. 그게 주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3번이 중요 내용인데 ABL 001이 승인될 경우 당사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은 맞으나 당사의 기업 가치는 그랩바디 B, 그랩바디 T, ADC,
플랫폼 파이프라인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가 통계적 유의성에 미달했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은 과도하다. 요게 핵심 내용이고요. 증권사 애널들도 ABL 001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거나 5천억 미만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빼도 핵심 가치는 유지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ABL 바이오를 바라봤었던 주요 모멘텀은 결국 BBB 플랫폼, 뇌혈관 장벽 플랫폼 이중항키 기술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ABL 001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통되는 이슈는 아니고 되면 플러스 알파 모멘텀이 세게 받았겠지만 안 되면 조금 아쉬운 그 정도였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이제 BBB 플랫폼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됐던 것이 사실이니까. 다만 ABL 001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냐면 없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작에 어느 정도의 기술 수출도 있었던 기술이기도 하고 또 FDA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었던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시작되는 기술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검증을 계속해서 거쳐오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 이슈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의 실망감은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하락은 기대감이 약간 실망감으로 반영된 하락이었다. 다만 사측에서 밝힌 대로 동사의 BBB 플랫폼에 대한 견고한 경쟁력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보유를 하고 반등을 기다리는 게 어쨌든 맞는 전략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적다라고 하시면 당장 추매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바닥을 잡고 조금 올라가는 시점에 있어서는 추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제약바이오주는 개별주 투자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초보자분들께는 제가 제약바이오주 직접 투자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ETF를 통해서 바구니에 담아서 분산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것과는 별개로 ABL 바이오는 보유를 하고 반등을 기다려보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이따가 질문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특징 섹터와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철강주,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현대제철이 오늘 엄청 강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철강주가 올라오니까 대표주라서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포스코홀딩스의 그 리튬 광산에 대한 경쟁력도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튬 가격이 낮을 때는 아무 관심도 없었지만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올라오면서 포스코홀딩스가 직접적으로 좀 싸게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염호, 그 다음에 호주 광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 10만 톤 정도까지도 리튬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매출로 따지면 3조 원 정도입니다. 영업이익률도 50%는 가져갈 것 같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추적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또 중국에서 그 철강 공급 과잉이 심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공급 과잉들이 살짝 완화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가져간다면 철강주의 추가 상승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포스코홀딩스는 PBR 매력이 있습니다. 0.6배 정도 전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2차 전지 삼성 SDI가 확실히 또 강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살짝 부담스러운 위치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삼성 SDI를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따가 표도 보여드리겠지만 전기차가 살아나야 2차 전지가 추세적인 상승을 하는데 전기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섹터는 맞아요. 자, 건설주. 와, 건설주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밸류 부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우건설 차트 볼게요. 대우건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가죠? 저는 사실 3만 원 넘었을 때부터는 부담스럽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3만 7천 원까지 뻗었습니다. 올해 건설주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건설주가 올해 2.5배 올랐거든요. 2.5배. 근데 올해 대우건설은 몇 배가 올랐을까요? 거의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 텐베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달성을 시켰어요, 이미. 네. 오늘 장중으로 달성시켰고 눌렸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참 많은 호재들이 겹쳤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원전 해체,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저PBR 이런 모멘텀들 다 같이 가지고 재건까지. 그래서 모멘텀들이 겹쳤는데 그게 너무 폭발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밸류 부담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PER은 거의 50배 정도, PBR은 4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막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안 깨졌으니까 보유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밸류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올랐어도 먼저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올라가는 종목을 매도할 때는 꺾이는 걸 확인하고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최고점 매도는 못해요.
꺾이는 걸 확인하고 살짝 밑에서 매도하는 게 맞긴 맞으니까. 근데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조금 과도하게 슈팅한 경향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동차주 오늘 뭐 좋았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아마 이따가 또 상담 시간에 추가적으로 제가 코멘트를 드릴 일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부분에서의 경쟁력 꾸준히 부각되고 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값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나스닥 상장 시점에서는 아마 몸값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 같은 경우 두산퓨얼셀과 한선 엔지니어링, 이게 이제 플로팅 모듈이라고 해서 그 SOFC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고, 어제 제가 상담 시간에 뭐 수소가 언제 살아나냐고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수소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네, 수소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LG그룹주 좋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LG그룹주 좀 좋아하긴 하기 때문에 LG, LG이노텍, 그 다음에 LG전자. LG이노텍은 기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FCBGA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제 SIP 기판이라고 해서 시스템 인칩, 그러니까 여러 칩을 하나로 묶는 기판을 또 생산을 하고 있어요. 또 이따가 기판 얘기가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자, 국내 주 이슈 보겠습니다. 내일인데 LG전자, 하이브, 에코프로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3개 말고도 한 3, 4개 정도 더 있어요.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근데 요 기업들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가 내일 후실적을 낸다면 좋은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하이브는 괜찮은 실적이 예상돼요. 근데 요즘에 엔터주가 너무 약했잖아요. 근데 하이브가 또 좋은 실적을 내면 이제 엔터주를 전체적으로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작용하지 않을까. 하이브가 엔터의 대장이긴 합니다. 프리미엄도 가장 높고요. BTS가 있으니까 또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에코프로가 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오늘 삼성 SDI 실적 발표했는데 적자지만 적자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 에코프로의 실적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은 제가 계속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자, 5월 초에 이제 2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합니다. 전에 한번 이제 관광객 회복되고 있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국내 면세점, 백화점, 호텔 신라 이런 종목까지도 올라가고 있고, 5월 초에 우리도 연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절, 그 다음에 어린이날 이렇게 이제 연휴가 이어지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5월 초에 연휴가 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한하는 이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장품, 면세점, 호텔, 백화점 이런 종목군들 한 번 더 레벨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주 굉장히 지루한 섹터지만 요즘엔 지루함이 풀렸죠. 그래서 이 이슈까지도 보시면 되겠고요. 해외 이슈로는 오픈 AI와 MS,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모델 사용권 비독점 전환을 했습니다. 약간 이제 난이도가 있는 얘기긴 한데 지금의 오픈 AI를 만든 건 MS,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없었다면 오픈 AI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픈 AI는 초기에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GPU, 연상량, 전력, 인건비 이런 것들. 오픈 AI는 그리고 굉장히 비싼 인력들을 초기에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도 엄청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주목받았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주목받았었죠. 그런데 요즘에 보시면 LLM이 오픈 AI가 챗 GPT로 가장 유명한 건 맞지만 뒤따라오는 AI들이 너무 강력해요. 뭐 예를 들면 제미나이라든지 클로드라든지 굉장히 강력한 AI들이 있고, 또 제미나이는 특정 부분에서 챗 GPT를 넘어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이 딥시크를 또 새롭게 공개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위협도 있고, 추가적으로 뭐 클로드는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분야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와 이거 오픈 AI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조금 투자를 다변화하려는 모습들, 오픈 AI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다른 기업과 손을 좀 잡아볼까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AI가 약간의 과도기죠. 누가 확실히 우세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근데 여기서 시장을 장악하는 업체가 또 나온다면 그 업체는 엄청난 수혜를 가져가겠지만 지금은 각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한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간의 그 독점 계약도 좀 깨지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회입니다. 그죠?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빠르게 볼게요.
전기차 이제 판매 추인데 유럽이 아주 구체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죠? 우상향이 확실히 나와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전기차가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국가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표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국내나 뭐 중국, 미국 이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주의 추세 반등에는 전기차 판매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ESS, 로봇 배터리, UAM 이런 거 아무리 성장해도 전기차 배터리에 반도 안 돼요. 결국은 전기차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간다면 추세적인 상승 조금 더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의 ABL 301과 001인데 이게 안정성 결과 발표가 됐고 요게 이제 좀 실망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컴패스가 살짝의 실망감을 줬다. 근데 ABL 바이오는 ABL 301, 네, 요게 이제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BBB 플랫폼까지 연결이 되죠. 네, 뇌혈관 투과 기술 그 부분에 대한 기술 수출 기대감은 계속 유효합니다. 파트너사는 이제 사노피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역시 이제 플랫폼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얀센과의 좋은 관계들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미약품을 또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미약품 보시면 지금 비만 치료제로 2개가 있죠. 요거를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가로 열고 GLP라고 돼 있고 여기는 LAUCN2라고 돼 있어요. 요게 잘못된 것 같은데 HM1732가 아니라 HL17321입니다. 근데 1이 빠진 것 같아요. 자, 요 두 가지를 보시면 밑에 있는 GLP는 26년에 국내 허가 승인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최초 비만 치료제가 됩니다. 한미약품이 그 부분에서 최초 타이틀을 딸 것 같아요. 기존은 GLP-1. 그래서 굶어서 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굶어서 빼는 기존에 있는 치료제고 요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LAUCN2 비만 치료제인데 2분기에 임상 일상 결과 발표가 기대되잖아요. 요거는 근육 증강 효과가 있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비만 치료제의 단점이 빠지기는 엄청 잘 빠져요. 왜 잘 빠지냐? 안 먹으니까요. 식욕을 떨어뜨리잖아요. 식욕을 떨어뜨리면 덜 먹게 되고 덜 먹으면 살은 빠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굶어서 빼는 방식은 안 좋아요. 근육도 빠지고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덜 먹으면서도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하는 비만 치료제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한미약품이 국내에서는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미약품이 일단은 그 비만 치료제 국내 허가, 그러니까 GLP 계열에 그 다음에는 UCN2의 그 임상 일상,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인데 근육이 빠지지 않는 비만 치료제. 여기까지 모멘텀이 이어져요. 네, 그래서 한미약품은 앞으로도 좀 눈여겨보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간단히만 볼까요? 네, GDP와 민간 소비인데 우리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 GDP랑 소비가 굉장히 일치하죠. 요 빨간 선이 GDP고 파란 선이 민간 소비입니다. 비슷해요. 그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요런 형태인데 지금 1분기 GDP 성장률이 깜짝 잘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국내 소비도 계속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반도체 효과에 의한 깜짝 상승이기는 해요. 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잘 나온 건 맞으니까 민간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백화점이 가장 빨리 매출이 늘어났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이 따라서 매출이 좋아진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마트까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편의점주, 마트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역별 데이터 센터 용량도 한번 볼게요. 결국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중국, 아시아, 중동, 남미 다 늘어나죠. 이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뭐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되지 않을까. 반도체 이슈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끝으로 간략하게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뭐가 움직이는지 그 부분까지 보고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레이드에서는 롯데정밀화학이 일단 강합니다.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주가 요즘에 그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연계된 업체들은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소재, 반도체 소재 이런 게 결국은 화학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화학 업체들이 호실적을 낼 가능성이 있고요. 롯데정밀과학이 호실적으로 인해서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PI 첨단 소재나 이렇게 화학 관련된 섹터들을 묶인 업체들이 같이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고 하나솔루션이 일단 넥스트라이드에서 조금 강합니다. 텐덤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나 싶고 SK 이터닉스는 재생에너지랑 연관성이 높죠. 태양광, 풍력, SOFC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진 업체들. 이렇게 되면 내일 또 신재생 관련된 종목에 수급이 살짝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랑 연관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요즘에 백신 부분의 매출 개선 기대감들 또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화학주. 그래서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이제 화학주가 전체적으로 롯데정밀화학의 호실적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재를 반도체 부품에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 화학과 신재생 그런 업체들이 조금 눈에 띄네요. 그래서 내일 관련 섹터들이 흐름을 이어가는지를 좀 눈여겨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